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피로가 오래 가거나 이유 없이 여기저기 아팠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 원인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바로 염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염증은 현대 질병의 출발점이라 불릴 만큼 몸속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염증이 생긴 부위를 중심으로 치료를 시도하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핵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신간 염증 정복의 저자 송정숙 약사는 염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에서도 우리 몸에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왜 혈액 보급이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비염도 심해지는 이유. 만성 염증을 해결하려면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 염증이 가득한 세포막을 건강하게 교정하고 세포막의 신호 전달을 정상화하면서 세포를 감싸고 있는 ECM이 튼튼해야 할 것이다. 만성 염증은 선천 면역이 약하고 그로 인해 후천 면역이 지나치게 활성화될 때 생기기 쉽다. 만약 선천 면역력이 강하다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물질들을 대식세포가 즉시 처리하기에 후천 면역을 가동할 일이 적어질 것이다.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 비염, 천식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은 체질적으로 대식세포의 탐식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생기기 쉽다.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은 부패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면역력은 장에서 7-80%가 만들어지는데 장에 부패균이 많아지면 면역세포들이 부패균을 대항하느라 전체적인 면역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체내 독소가 많으면 아토피, 비염, 천식이 생기기 쉽다. 이 독소는 주로 간을 통해 담즙으로 배설되는데 간의 담즙을 통해 독소 배설을 촉진해서 알레르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실리마린, 메티오닌, 베타인, 콜린 등이 좋다. 혈 부족은 아토피, 비염, 천식에 영향을 준다. 서울대 약대 유기현 박사는 18세 미만 84만 명을 분석한 결과 빈혈이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 빈혈이 없는 또래보다 천식 유병률이 2.1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빈혈이 있는 어린이는 빈혈이 없는 어린이에 비해서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을 확률이 4배나 높다고 밝혔다.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빈혈이 있다면 만성 염증성 빈혈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아토피나 비염 등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맛 좋고 흡수력 좋은 햄철과 더불어 유산균까지 배합된 제품을 먹이면 이런 증상들이 호전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철분이 부족해지면 면역력도 약해진다. 미네랄 중 아연은 면역력을 올려주는데 아연 부족은 흉선의 축소로 이어지고 흉선이 축소되면 T세포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연뿐만 아니고 철분도 면역력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철분이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과 직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모든 인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 작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면역세포도 작용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철분은 뇌세포에 작용해서 세로토닌 생산을 도와서 기분이 좋아지게 한다. 기분이 좋으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자면 스트레스 받고 기분이 나빠지면 면역력도 떨어진다는 말이다. 철분은 멜라토닌도 잘 생성하도록 해서 숙면하게 도와주므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된다.
멜라토닌은 최고의 항산화 성분이고 잠을 푹 자는 것은 면역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뇌신경 쪽으로 혈액이 잘 도달되어야 잠도 깊이 오므로 늘 얕은 잠에 시달린다면 흡수력 좋은 햄철과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중요한 엽산을 같이 먹어주면 좋을 것이다. 혈액 생성이 촉진되면 소화기 점막이 촉촉해지고 위산, 담즙산 분비가 촉진되어 소화가 잘 되고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가 줄어들면 장내 부패가 억제되므로 면역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혈액 생성이 촉진되면 호흡기 점막도 촉촉해져서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철분은 갑상샘, 부신 등 호르몬 분비를 원활히 하고 체온을 높여주어서 면역력을 좋게 한다.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와 싸우는 선천 면역세포 3종은 호중구, NK세포, 대식세포다. 호흡기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호중구는 육박전으로 바이러스와 싸우고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고 대식세포는 전사한 호중구 잔해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NK세포에 의해 죽임을 당한 세포를 먹어치우는 작용을 하게 된다. 철분과 면역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철분은 호중구, 호산구, 대식세포, T세포 등의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 호중구가 세균을 죽이는 활성과 철분이 연관성이 있다. 호중구는 식균 작용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세포 내로 끌어들인 후 라이소자임에서 나오는 수산화 라디칼로 녹여 없앤다. 대식세포가 호중구 잔해와 손상된 세포를 먹어치우는 과정도 식균 작용을 통해서 녹여 없애는 것이다. 그러므로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호중구, NK세포, 대식세포가 바이러스를 탐식할 수 있겠지만 면역세포 내에서 녹여 없애지 못할 것이다. 철분은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세 가지 세포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적혈구와 신경세포와 면역세포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 생성이 부족해지는 문제 외에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백신 접종을 해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항체가 생기려면 수지상 세포가 항원 제시를 해야 하고 T세포가 TH1, TH2 등으로 적절히 분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철분이 부족하면 수지상 세포의 항원 제시 능력이 약하고 T세포의 분화 능력도 떨어진다. 만약 예방접종을 해도 항체가 잘 안 생기는 사람이라면 아라비녹실란 제제를 5, 6개월 정도 복용하면서 햄철 제제를 같이 챙겨 먹은 후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항체가 안 생긴다고 백신 탓만 하지 말고 자기 면역력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주 감기에 걸리고 감기에 걸려도 잘 안 낫고 구순포진, 대상포진, 구내염에 잘 걸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충분한 혈액 보급이 급선무일 것이다. 무기철분은 그 자체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위장장애나 변비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단백 불순물을 최대한 정제한 질 좋은 햄철 제제는 영유아나 노인층에도 흡수력이 좋고 위장장애가 덜하니 평소에 챙겨 먹는다면 대식세포의 탐식 능력을 증대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서 면역력이 올라갈 것이다. 생후 6개월에서 2세까지는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철분이 고갈되면서 빈혈이 빈번한 시기다.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입맛이 까다롭다면 맛이 좋고 흡수력 좋은 햄철을 먹이면 좋다. 여기까지 염증 정복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기침이 잘 낫지 않거나 비염, 천식 같은 만성 염증이 반복된다면 단순히 증상만을 다스릴 게 아니라 혈액 부족과 철분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빈혈이 흔하고 그로 인해 면역력과 회복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철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합성 철분보다는 몸의 흡수율이 높은 햄철을 선택하는 것도 작지만 중요한 실천입니다. 결국 염증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핵심은 복잡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혈액이 잘 돌고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몸 상태가 아닐까요? 이 책에는 여러 질환과 만성 염증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저술되어 있어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